저번 편에 이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력 능력이 충분한 남자를 만난다면 나와 아이의 생존이 보장되기에 여자는 남자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나이가 들어 결혼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게 될 때 더욱 강해지죠. 남자의 외모가 존잘이 아닌 이상 그냥 예선 통과 수준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마찬가지로 여자가 능력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를 아주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외모, 능력, 성격, 가족관계, 사회적 능력, 리더십 등등 여자는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남자를 평가하고 선택합니다. 즉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남자는 임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게 파트너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유전자를 알 수 있는 외모에만 신경 쓰는 경향이 강해지죠. 반면 여자는 임신이라는 요소 때문에 파트너를 고를 때 생존 문제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파트너의 능력, 성격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남자를 선택하게 되죠. 다른 여자를 보는 남자, 다른 남자와 비교하는 여자. 남녀가 사귀면서 사소한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게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남자친구가 나랑 길을 걷다가도 가끔씩 다른 여자를 힐끔힐끔 쳐다봐요. 여친이 자꾸 다른 남자와 나를 비교합니다. 라고 말이죠. 답부터 말하자면 본능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 이르러 남자와 여자가 1대1로 만나는 게 정착이 되었지만 사실 남자의 본능은 가능한 많은 여자를 만나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죠. 흔히 떠도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죠. 가장 설레는 여자는 처음 만난 여자다. 실제로 남자는 새로운 여자를 만날 때마다 성적으로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남자의 성적 흥분도가 떨어지고 낯선 여자일수록 성적인 흥분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건 심지어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이쁘고 몸매가 좋아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괜히 남자들이 신작 AV에 집착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여자들을 힐끔힐끔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자들도 다른 남자들을 쳐다봅니다. 하지만 이유가 남자와는 조금 다르죠. 남자가 더 많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 다른 여자를 쳐다본다면 여자는 더 나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남자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즉 남자가 다른 여자를 쳐다본다면 여자는 다른 남자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건 최고의 남자를 만나기 위한 여자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연애 중에도 심지어 결혼을 하고 나서도 비교를 멈추지 않죠. 말하자면 앞서 설명한 검증의 연장선이죠. 이 남자는 다른 남자에 비해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말이죠. 심지어 결혼한 남자가 최고의 남자더라도 달라지진 않습니다. 다른 남자에 비해 부족한 면이 보이면 여지없이 검증에 들어가고 또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임신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상상해 보겠습니다. 정자가 분출돼서 난자로 향하고 선택받은 하나의 정자만이 난자 안으로 들어가 수정에 성공을 하죠. 수정에 성공하면 여자의 자궁 안에서 점차 아기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궁이라는 여자의 몸속 세계에서 하나의 생명이 창조되는 거죠. 말하자면 여자는 자신만의 작은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남자는 어떨까요? 임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처럼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에게 있어 세계가 의미하는 건 오직 자신이 발을 디디고 있는 바로 이 세상뿐이죠. 자신에 비해 한없이 크고 때론 가혹하기까지 한 바로 이 현실 말입니다. 말하자면 남자는 이 거대한 세계에 속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품은 여자, 세계에 속한 남자. 앞으로 설명할 모든 내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집을 가지고 있죠. 임신이 가능하다는 건 곧 생명을 잉태할 집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밖의 세상과 구분되는 또 하나의 세계. 두 번째,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한 세계. 세 번째, 동시에 청소나 설거지 같이 내가 관리해야만 하는 세계. 이미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가 여자의 세계관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은 앞으로 천천히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본질적인 성향은 여자가 바로 이 집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죠. 여자가 인식하는 세계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자신만의 세계, 또 하나는 바로 이 세상, 현실이죠. 두 세계는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묘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바다라는 세계가 있다면 그곳에 있는 섬이 바로 여자의 세계인 것이고, 그리고 그 여자는 섬의 주인입니다. 반면 남자는 임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집이나 섬이 없습니다. 심리적인 관점에서 남자는 벌거숭이 상태로 세상에 툭 버려진 거죠. 남자가 처음 접한 세계는 안락하고 작은 집이 아닌 거대하고 이에 불과한 세계입니다. 때문에 남자에게 있어 세계란 이 세상 하나뿐이고 자신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아주 작은 존재라고 인식을 합니다. 바다라는 세계가 있다면 남자는 작은 쪽배를 타고 바다를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세계의 중심인 여자와 세계가 중심인 남자. 자,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섬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세계란 당신이 평소 생활하고 있는 섬일까요? 아니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섬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말하자면 섬 사람에게 있어 섬은 세계의 중심입니다. 반면 바다란 섬 주위에 흐르는 물이고 먹을 것을 얻거나 놀이를 하는 공간인 거죠. 마찬가지로 여자에게 있어 세상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실제로 그렇던 아니던 여자는 그렇게 인식을 하죠. 하나의 대화를 예시로 여자가 저거 먹을래? 라고 했을 때 남자가 아니 나 배불러 라고 하면 여자 쪽에선 기분이 나빠지고 서운하게 되죠. 여자의 현실 인식은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이 상황에서 저거 먹을래? 의 해석은 나는 저걸 먹고 싶은데 너 생각은 어때? 의 의미입니다. 여자는 종종 대화에서 자신을 생략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내 입장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여자의 현실 인식은 항상 자신을 거치고 나서야 성립이 됩니다. 현실을 상대적으로 더 주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묘사하자면 여자는
여자는 집에 있고 창문 유리를 통해서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죠. 반면 남자는 세계가 중심이고 자신이 그 부속품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세상과 자신의 크기 차이는 이미 뼈저리게 알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게 있어 자신과 세계를 동일시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남자가 보는 현실이란 있는 그대로의 세상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남자가 저거 먹을래? 라고 했을 때 여자가 아니 나 배불러 라고 하면 남자가 그래? 그럼 카페 갈까? 라고 하죠. 이때 남자는 저거 먹을래? 에 나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내 입장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간단하죠. 실제로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식하죠. 남자의 현실 인식은 자신을 거치지 않고 곧장 현실로 향합니다. 현실을 상대적으로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묘사하자면 남자와 세계를 가로막는 것 따위는 없습니다. 남자는 맨몸으로 세상과 부딪히는 것과 같죠. 바다의 룰과 섬의 룰은 다릅니다. 섬의 주인인 여자 입장에서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의 룰과 가까이 있는 섬의 룰 둘 중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섬의 룰이 우선입니다. 여기서 바다의 룰이란 세상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법, 윤리, 도덕, 규칙, 심지어 각종 이론처럼 정보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섬의 룰은 자신의 규칙, 즉 자신의 생각이죠. 말하자면 여자에겐 세상의 법칙보다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법칙이 충돌했을 경우 여자는 자신의 생각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바람을 피다 걸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자 쪽에선 너가 못났으니까 내가 바람을 핀 거지 너 잘못이 더 커. 대충 이런 식입니다. 물론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 여자는 세상의 법칙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딱히 나서서 알려고도 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어긴다고 해서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 여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 못하거나 잘못을 스스로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법칙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기 때문이죠. 남자는 룰에 집착합니다. 앞서 남자는 바다에서 쪽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묘사한 적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드넓은 바다에서 홀로 배를 타고 다녀야 합니다. 당장 먹을 것도 구해야 하고 소용돌이나 높은 파도도 피해야 하죠. 그럼 이 막막한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바다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법칙을 알면 알수록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럼 남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땐 어떨까요? 남자의 경우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법칙에 집착하기 때문에 남자는 자신이 법칙에 어긋났다는 걸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걸 인식한다고 해서 반성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여자보다 객관적으로 잘못을 바라본다는 것뿐이고 오히려 그것을 바탕으로 더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죠. 남자는 법칙에 집착하고 여자는 자신의 생각을 중요시하는 것 꽤 다양한 사례로 나타납니다. 법칙을 연구하는 이공계의 남자가 많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인문계의 여자가 많다는 것.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혼내고 어머니가 감싸는 흔한 이미지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엄마가 혼내던데. 맞습니다. 엄마 쪽이 혼내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똑같이 혼내더라도 여자와 남자의 혼내는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도둑질을 해서 혼난다고 가정해볼게요. 남자는 도둑질한 행동이 잘못했기 때문에 혼을 내고 여자는 도둑질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혼을 냅니다. 남자는 세상의 법칙이 판단 기준이지만 여자는 자신의 생각이 판단 기준인 거죠. 남자와 여자의 공감은 다릅니다. 공감이라는 단어는 남녀에 상관없이 쓰이는 말이지만 사실 남자와 여자의 공감은 다릅니다. 정확히 말해 작동 방식이 다르죠. 공감을 하려면 먼저 조건을 따져야 하는 남자에 비해 여자는 상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범위도 넓고 보다 손쉽게 공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여자 한 명이 갑자기 울 때 여자들은 이유 없이 따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반면 남자들은 멀뚱히 서 있으면서 쟤네 대체 왜 우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공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여자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건 남자와 여자의 이런 인식 차이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매력있는 남자 카페에 가입하신 후에 가입 인사를 써주시면 어프로치, 연락, 애프터 총 45만원에 해당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상 후기까지 써주시면 클로즈, 엔트지 총 2가지 자료 역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살아가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여자란 존재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 특히 여자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 못할 순간들이 종종 있죠. 그 순간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대묻곤 합니다. 여자란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이 영상의 주된 내용은 바로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남녀 사이에 가장 특출나는 차이가 뭘까요? 도발이 자라나는 속도, 근력의 차이, 목소리, 생식기 등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그중 남녀를 구분짓는 큰 차이는 임신이라 생각을 합니다. 임신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바로 그 차이 때문에 남녀가 구분지어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남녀의 차이를 알아보려면 그 임신이라는 과정을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요? 임신이 가능한 여자, 임신이 불가능한 남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원시시대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남자로 태어나 무사히 성인으로 자라났고 우리의 유전자를 후손에 남기고 싶어 몸에 호르몬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생기게 된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전략을 생각합니다. 그래, 그냥 최대한 많은 여자를 임신시키면 되겠다. 바로 그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임신시켜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남깁니다. 유전자를 남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여자를 임신시키는 전략이 유리하죠. 자, 이번엔 우리가 원시시대 여자입니다. 역시 본능에 따라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고 싶어 하죠. 하지만 남자와는 다르게
다르게 여자는 오직 스스로의 임신을 통해서만 유전자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신을 자주 하게 된다면 야생동물들의 위협이나 신체에 무리가 많이 가서 스스로를 케어하기 힘들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와는 전혀 다른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럼 이왕이면 최고의 유전자를 받아 임신을 해야겠다. 어차피 남자처럼 자신의 유전자를 많이 남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여러 남자의 아이를 가지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최고의 남자를 만나 최고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거고, 더불어 그 상대방이 임신 기간 동안 자신을 보호해주고 낳은 후에는 아이까지 잘 보살펴주면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간단히 말해 양과 질의 차이입니다. 남자는 번식 전략을 짤 때 상대방의 양이 많은 게 유리하고, 여자는 번식 전략을 짤 때 상대방의 질이 높은 게 유리합니다. 이 번식 전략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바로 정자와 난자의 차이입니다. 정자는 성인 남자의 몸속에서 1초 동안 1000마리, 하루에 약 1억 마리가 만들어집니다. 반면 여자가 평생토록 생성할 수 있는 난자의 숫자는 약 500개 정도에 불과하죠.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정자, 숫자가 제한된 난자. 딱 봐도 감이 오죠. 남자는 많은 숫자의 정자 덕분에 최대한의 여자를 만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고, 여자는 제한된 난자 때문에 많은 남자보다는 최고의 남자를 만나도록 설계가 된 겁니다. 최대의 여자와 최고의 남자, 그것이 지금부터 설명할 남녀의 연애관을 뒷받침할 가장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하렘을 꿈꾸는 남자,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여자. 남자들에게 가장 잘 팔리는 로맨스 이야기는 뭘까요? 바로 하렘입니다. 당장 고전 소설인 군몽만 해도 주인공의 아내가 9명이며 역사의 수많은 왕들은 언제나 많은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그게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남자는 본능적으로 하렘, 즉 많은 여자를 만나는 걸 바라게 됩니다. 그럼 많은 여자를 만나기 위한 전략은 어떤 걸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최고의 남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보는 많은 남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차선책은 그냥 눈을 낮추는 겁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성격이 어떻든 일단 만나보는 거죠. 정말 못 견디겠다 싶은 사람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반대로 여자에게 가장 잘 팔리는 로맨스 이야기는 뭘까요? 당장 우리는 TV만 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무님, 사장님, 재벌 2세, 어느 나라의 왕, 인기 있는 드라마의 남자들은 대부분 완벽한 조건을 갖춘 최고의 남자입니다. 드라마만 그럴까요? 신데렐라나 콩쥐 팥쥐만 봐도 마찬가지죠. 앞서 설명했듯이 여자는 본능적으로 백마탄 왕자님, 즉 최고의 남자를 꿈꿉니다. 그러면 최고의 남자를 만나기 위한 전략은 어떤 걸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최고의 남자에게 구애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고의 남자는 그 숫자도 적을 뿐더러 그 남자가 자신을 선택한다는 보장도 없죠.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남자처럼 눈을 낮춰야 하는 걸까요? 답은 아닙니다. 여자는 그럴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남자들은 최대한 많은 여자를 만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가 일정 조건만 충족한다면 알아서 구애를 해오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남자와 달리 한 번에 여러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도 최고의 남자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낮추기보다는 검증을 통해 옥석을 가려야 하는 거죠. 즉 여자는 남자를 고르는 기준이 아주 까다롭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의 조건들이 맞물려 대부분의 경우 연애의 권력은 여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인간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들은 수컷들이 암컷에게 구애를 하는 구도로 설계가 되어 있죠. 물론 당신이 최고의 남자라면 다를 겁니다. 보통 연애의 권력을 간단히 설명하면 최고의 남자, 최고의 여자, 평범한 여자, 평범한 남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자들의 경우 최고의 여자가 나타나도 경쟁자가 많을 것 같아 지레 포기하고 더 안정적인 평범한 여자에게 눈길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최고의 남자에게 쏠리는 경향이 남자보다 훨씬 강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건 여자의 본능입니다. 때문에 최고의 남자는 정말 엄청난 연애 권력을 누리죠. 당장 아이돌 팬들이 남성 아이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넘어 동물도 마찬가지죠. 우월한 숫사자는 수많은 암컷을 거느리지만 대부분의 숫사자는 평생을 암사자의 엉덩이도 못 보고 생을 마감합니다. 외모를 보는 남자, 능력을 보는 여자. 여자가 이제 능력을 많이 보는 추세는 옛날보다는 덜하지만 본능적으로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튼 흔히 속설로 말하는 남자는 외모를 보고 여자는 능력을 본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도 당신이 원시시대의 남자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 최대한 많은 여자를 만나는 전략을 세웁니다. 하지만 여기서 걱정이 하나 생깁니다.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유전자를 남긴다 하더라도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곤란해지겠죠. 몸이 약하거나 병이 있어 아이가 죽기라도 한다면, 아이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 번식도 못할 정도라면 사실상 당신은 유전자를 남기지 못하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그런 일을 막기 위해 당신은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기로 합니다. 최소한 유전자에 심각한 문제가 없는 사람을 만나자라고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유전자에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원시 시대에는 유전자를 정밀하게 검사할 수도 없는데 말이죠.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외모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외모란 얼굴뿐만 아니라 몸매나 키, 근육 같은 전체적인 신체 상태를 말합니다. 외모는 유전자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지표죠. 신체가 건강한지 약한지, 병이 있는지 없는지, 번식을 하기 위해 유리한지 불리한지. 당신은 여자의 외모를 보고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만 만나기로 전략을 세웁니다. 이왕이면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더 좋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오해는 금물입니다. 개인마다 최소한의 기준이 다 똑같을 리 만무하고 100% 외모만 보는 사람은 성별을 불문하고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여자를 고르는 최소한의 기준이 외모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서야지만
하지만 성격 같은 다른 기준으로 여자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남자가 외모를 보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외모를 전혀 보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도 당연히 유전자에 문제가 없고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외모를 보는 건 여자나 남자나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여자는 남자보다 고려해야 할 게 추가된다는 거죠. 이번엔 당신이 원시시대의 여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유전자를 가진 남자를 만나는 전략을 세우죠. 운 좋게도 당신은 최고의 유전자를 가진 남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너무 게을러서 사냥에도 관심이 없고 여자에게 인기도 많아서 곧 있으면 떠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곤란해지기 시작을 하죠. 임신 기간은 천적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니까요. 아이를 낳고 나서는 더 문제입니다. 입이 하나 더 늘어나서 식량이 더 필요한 데다가 천적에게서부터 아이까지 지켜줘야 하죠. 어찌어찌 혼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신체적으로 더 뛰어난 남자가 날 지켜준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자인 당신은 고민 끝에 전략을 수정하기로 합니다.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나의 아이의 생존 가능성을 늘려줄 사람이 더 중요하게 되죠. 당신은 임신 기간 아이를 낳고 난 후에도 자신을 보호해주고 헌신해줄 남자를 찾기로 전략을 수정하죠. 간단히 말해 임신 때문에 여자는 유전자 이외에도 다른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남자가 자신과 아이에게 헌신할 만한 사람인지, 임신 기간 동안 충분히 식량을 구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자신과 아이를 천적에게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인지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바로 경제력 능력으로 대표가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2편에서 추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매력있는 남자 카페에 가입하신 후에 가입 인사를 써주시면 어프로치, 연락, 애프터 총 45만원에 해당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상 후기까지 써주시면 클로즈 멘트지 총 2가지 자료 역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